하이닉스가 연일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있는데 이게 2016년 데자뷰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지금처럼 전저점을 깨면서 하락 신호를 낸 다음에 안 좋은 뉴스 내면서 개미들 털고, 이때는 중요한 게 전저점을 금방 회복하죠.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그럴 때는 좀 따라 붙는 게 정석이죠.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, 요 얘기를 저 2016년 얘기 좀 뒤에 드리고요. 차트 분석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. 하이닉스 일단은 외국인 여기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. 지금 개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털리고 있습니다. 무엇과 함께 9시 뉴스의 연일 악재 뉴스와 함께요. 현재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요 작년에 계속 하락하는 동안 요 라인을 벗어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요 정도로 돌파를 했습니다. 이 정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도 보시면은 예전에도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는 이 정도라도 추가 반등이 나왔었죠. 그죠? 이번에는 이 아래로 바로 빨려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좀 요 정도 반등을 좀 더 추가로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날 때의 반등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습니다. 그래도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요번에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봤을 때 넘은 다음에 조금만 더 가고 다시 떨어진 적이 있었죠.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좀 더 반등의 폭은 커지는 경우가 있다, 그렇게 보시면 되고, 물론 이제 다시 빨려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. 외국인의 동향은 상당히 양호합니다. 단 이제 51%대를 넘을 것이냐, 여기를 넘어야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예전처럼 51%에서 다시 꺾여서 내려오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. 외국인 동향은 양호합니다. 다른 종목에 비해서 물론 좀 빠졌었다가 삼성전자는 그 후에도 계속 빠졌는데, 하이닉스는 작년에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국인 동향은 51%로 나쁘지 않다. 삼성전자도 최근에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럼 2016년도와 다르게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, 현 매수가 하이닉스를 매수하기, 진짜로 장투하기 위해서 매수하기 위함인가, 아니면은 지수를 잠시,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뭐 기타 등등 지수를 잠시 견인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갈 것인지, 그거만 좀 보면 되겠는데, 2016년도 얘기를 많이 하죠. 그 당시 하이닉스가 한 3만원 부근에서 한 2만 5천 원대까지 한번 떨어졌었습니다. 그때랑 외국인도 비슷하죠. 외국인은 다시 들어왔고, 그죠? 이것도 비슷합니다. 여러 번 하다가 한 번 더 굳이 떨어졌다가, 그죠? 전저점을 한번 깨고 얼마 안 걸리죠. 올라서는데 요럴 때는 조금, 요 패턴 제가 최근에 많이 설명드렸었죠. 작년 말 연초에 이런 패턴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. 2016년처럼 외국인이 진짜로 사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이렇게까지 상승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나스닥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. 사실 경제 뉴스는 외국계 뉴스, 국내 증권사에서 돈 받고, 기자들이 돈 받고 쓰는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2016년도 이때는 거의 하이닉스, 삼성전자가 중국에 따라잡혀서 망한다는 뉴스가 연일 도배가 됐었어요. 그때도 제가 참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죠. 지금 하이닉스는 그때는 완전 뻥카였고, 지금은 완전 뻥카는 아닐 수 있는데, 지금도 영업 적자 전환된 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인텔의 솔리다 인수하면서 그렇게 된 거랑, 또 인텔의 서버용 칩셋이 좀 늦어지면서 서버가 발행이 좀 약간 늦어져서 나온 건데, 그것도 뭐 하이닉스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였죠.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. 늘 이런 아랫단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를 막 얘기할 때는,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작년 연초랑 그리고 작년 연말에 그렇게 안 좋아졌다, 4분기 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, 따지고 보면 그게 안 좋아져 봐요.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요, 여러분. 그죠? 물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, 분기에 좀 안 좋아진 걸 가지고 무조건 뭐 망한다, 그건 좀 심한 얘기거든요. 그리고 망할 거면 외국인이 이렇게 51%까지 들어오지도 않고요. 하이닉스 장기 차트입니다. 여기를 지지되고 다시금 한 번 더 큰 반등이라도 좀 많이 주고, 그 후에 다시 꺾이더라도 큰 반등을 주게 될지, 이 라인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를 유지하게 되고 또 오르면서도 이 라인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반등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또한 외국인이 계속 또 추가로 들어오는지, 제 생각에 외국인이 51% 이상 계속 들어와 준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. 어차피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더 발전할 거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전기차에서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.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이나 다른 데서의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제재에 대한 부분인데,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완전히 하이닉스의 중국 수출이 막힐지 아니면 현대차처럼 어떤 또 뒷구멍이 열려서 또 수출 길이 될지,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. 외국인이 무언가 알고 먼저 움직인 건지, 아니면은 개인들이 또 곧버스 치고 하니까는 또 그런 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상에 잠깐 움직인 건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, 그리고 이 정도 오르는 걸 가지고 너무 선을 바칠 것도 없긴 하죠. 이러다가 다시 꺾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. 근데 일단 좀 악재 뉴스와 함께, 악재 뉴스가 연일 도배되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보일 때는 사실은 쾌재를 부르죠, 속으로. 왜냐하면 개미들 떨어져야 되거든요.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. 그 많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바글바글 거리는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야만, 그래야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고, 그래야만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하고, 그게 지금까지 역사였습니다. 하이닉스는 16년도하고 지금이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게 2018년도에 액면 분할 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어가지고 2018년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. 개미들 떨어져 나가고 나야 그 다음에 큰 상승이 오는 경우가 삼성전자에서도 16년, 18년 있었고, 아마 이번에도 설사 베어마켓 랠리, 즉 반등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때보다 좀 더 크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